자, 요즘 우리나라 주식시장 굉장히 좀 어려웠던 구간이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MSCI 기대감들이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인덱스다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MSCI 1969년도에 이 지수가 개발이 됐어요. 방식은 좀 우리나라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시가총액 방식이고요. MSCI 같은 경우는 이제 유동 주식 매매가 되는 그런 주식에 대해서만 지수로 산정해서 시가총액 방식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은 일단 DM, 그 다음에 EM, 그 다음에 FM 이렇게 구별이 돼요. 그러니까 선진국 지수, 그 다음에 이제 신흥국 지수, 그 다음에 이제 프론티어 시장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 한국은 현재 신흥국 지수에 편입이 되어 있죠. FTSE 지수는 한국이 편입됐고요. 최근에 이제 국제 채권 지수에도 한국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선진국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들 평균 퍼가 있어요. 이 퍼가 한 20배 정도. 신흥국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들의 평균적인 퍼 14배에서 한 대략 15배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게 되면은 같은 이익을 내더라도 조금 더 높은 그런 평가를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2004년부터 계속 노력을 해왔어요. 그리고 2009년도에 관찰 대상국에 편입이 됩니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여러 가지 공매도라던가 외환시장 부재라던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자초가 됐던 거죠. 그리고 2014년에는 관찰 대상국에도 제외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죠. 또 한 번 시도를 했습니다만 그때도 역시 관찰 대상국에 포함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었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노력이요, 외환시장입니다. 외환시장을 시간 거래를 늘려야 되는데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3시 반 정도에 있었다는 거죠. 이걸 이제 영국 런던 시장에 맞춰서 새벽 2시까지 이제 연장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충족이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 등록, 의무 등록제, 요것도 이제 폐지가 됐어요. 자, 그리고 통합계좌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고, 그리고 영문공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영문공시, 요것도 이제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배당 제도 개선, 그리고 거래소 지수의 사용권을 해외로 개방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파생 상품에 대한 국외 상장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과 다르게 상당히 많이 지금 갖춰지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공매도까지 전면 재개했기 때문에 여기서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떨어질 만한 이유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흥국 지수에서 현재 우리나라죠. 신흥국 지수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신흥국 지수 그 비중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거의 한 12% 정도까지 떨어진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중국의 A 주식이 비중이 많이 높아졌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선진국 지수 편입이 된다고 했을 때 대략 3에서 5%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걸로 인해서 현재 우리가 6월 초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거의 윤곽이 잡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6월 셋째 주입니다. 셋째 주 목요일에 이 시장 분류를 검토를 한다라는 거죠. 자, 관찰 대상국, 즉 관찰 대상국에 선정이 되게 되면 1, 2년 내로 선진국 지수에 공식 편입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다 되는 게 아니라 이때도 보고 또 이제 조건이 다 맞아 떨어지는지 확인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과거에 관찰 대상국에 들어갔다가 다시 제외됐던 분을 본다라면 이번에도 관찰 대상국에는 어느 정도 편입되지 않겠느냐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특히 이게 이제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면 당연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죠. 그리고 업종 대표주들에만 이게 효과가 미칠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6월 20일경까지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대선도 있고 하다 보니까요. 자, 6월 20일 전후니까 아마 6월 첫째 주 정도 지나게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관찰 대상국에 또다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뭐 아주 큰 충격은 아니겠지만 기대감으로 올라왔었던 이런 매수들이 이탈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관찰 대상국에 편입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 관찰 대상국에 편입됐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바로 유입되는 건 아니죠. 또 1년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노리고 들어왔던 단기 자금들은 또다시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탈을 하더라도 시장이 급격하게 내려가는 것은 아니고 서서히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닿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골드만삭스가요, 한국 주식 대선 이후 상승의 시간 올 것이다, 그리고 매수를 공고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과거에 우리가 보게 되면 이렇게 외국계 증권사에서 주식을 사라고 권유했을 경우에는 주가가 오래가지 못하고 좀 하락했던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걸 본다면 무조건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신뢰할 필요는 없겠지만 일단은 우리나라도 좀 선진국 주식에 편입될 수 있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대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진국 지수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 지수에서 제일 밑이 되겠죠. 그래서 그 돈이 과연 지금 현재 신흥국 지수에 있는 비중보다 높을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들은 뭐 시장이 지나보면 알게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MSCI의 내용이 자꾸 나올 텐데요. 이런 내용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 때문에 외국인들이 좀 매수했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달러화 지수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불확실성, 어느 정도 약간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일단 대선 이후에 잠깐 좀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아주 좋아지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리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고 한다고 하더라도요, 우리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만한 그런 배당을 많이 주거나 투명성을 늘리고 그리고 영문 공시도 늘려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적이 좋아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뭐 삼성전자라든가 보시게 되면 실적이 여전히 좀 어두운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실적인 거죠. 앞으로 이런 부분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같은 실적이라고 하더라도 MSCI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게 되면 더 높은 펄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효과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시장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